이제 설명 다 끝났어. 잡아볼게요. 자, 누워서 그립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한번 잡아볼래요? 들어서 내가 가동 범위를 여기까지만 쓸 거야. 내려보세요. 네, 그랬을 때 손목하고 팔꿈치가 일직선에 위치하는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더 내려가 볼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좁게 한번 잡아볼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가동 범위를 많이 썼을 때 손목보다 팔꿈치가 더 바깥쪽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이거 불편한 자세거든?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가동 범위, 내가 뭐 이제 가슴까지 다 내린다 라고 하면은, 이랬을 때 팔꿈치 손목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너비로 바벨을 잡으시면 돼요. 예. 이게 공식이 아닙니다. 뭐 어깨 너비대로 잡으세요, 뭐 어깨 너비 몇 센치 바깥쪽으로 잡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 운동 가동 범위에서 불편함을 야기시키지 않는 정도의 그립을 선택해 주시는 게 바벨 벤치프레스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그 너비입니다. 네. 그리고 자, 잡았을 때 우리 손 한 번만 찍어 주시면은 일반적인 그립이 이거예요. 자, 무게를 요 손에서 지금 제일 두툼한 부분이 받쳐줄 수 있게끔 가깝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손목이 꺾이게 되면 불편할 테니까요. 이 부분이 가장 손목과 가깝고 이제 쿠션이 제일 좋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위치하게끔 잡아주시고, 요 엄지는 걸어서 락을 걸어주는 거죠. 네, 마지막 이제 자물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 더 손목과 가깝게 바벨을 위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썸리스예요. 썸리스는 바벨이 손목과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해요. 그런데 벤치프레스 중간에 마지막 자물쇠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게 바벨을 떨어뜨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본인이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썸리스를 안 썼는데 요즘엔 썸리스를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게 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므로 이 손목의 각도를 좀 더 뒤틀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그쵸. 부분이 있으니까 네. 본인이 썸리스를 이용할지 아니면 썸을 주고 이제 그립을 잡을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주 쌤은 썸리스를 안 하는 편이죠? 저는 오버를 많이 네.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저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벤치를 뽑아낸다고 하죠? 네. 그래서 다운, 무게를 저항하듯이 내려가고요. 어깨, 팔꿈치,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옷자를 만들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팔꿈치와 손목, 바벨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면과 수직하게 팔꿈치와 손목을 위치한 거죠. 팔꿈치 좀만 더 들어볼래요? 이렇게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너무 안으로 늘 필요도 없어요. 자, 이대로 들어볼게요. 하나, 그렇죠? 자, 다운, 둘, 오케이. 저항하듯이 내려가고 부드럽고 강하게 올리고, 셋, 자, 넷, 스탑. 관절이 락 한번 걸어볼래요? 락이 걸리지 않게끔 다피기에 바로 직전, 좀만 내려와서, 네, 까지만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5개만 더 해볼게요. 슬로우 다운, 수축 강하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그만. 오케이, 걸고요. 잠깐 일어나서 쉴게요. 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바 위치가 젖꼭지 기준으로 위에 가야 되나 몇 센치 밑에 가야 되나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 체형마다 다 틀려요. 자연스럽게 어깨를 눌러주고 어깨보다 팔꿈치가 좀 더 밑에 가게끔 자연스러운 이제 벤치프레스 자세를 잡았을 때 이 위치가 바벨의 너비가 될 테고요. 네. 얼마큼 넓게 바벨을 잡냐. 자,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옆에서 봤을 때 손목과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하게끔 그 방향대로 밀어내고 떨어뜨리는 위치가 바벨을 떨어뜨리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팔이 아주 길어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밑에가 된다고 하면 바 위치가 낮아질 테고, 네.
내가 좀 팔이 좀 짧거나 내지는 좀 더 어깨 대비 팔꿈치가 높은 자세가 내 몸에는 부담을 덜 준다 하면 바벨 위치가 높아질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자극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본인한테 편한 자세를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자, 우선 여기까지 기본적인 자세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가슴 근육의 활용을 더 높일 수 있느냐. 네. 그 부분 사실 이 앞에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을 그대로 해주시면 잘 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까 가슴을 핀 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프레스 시에 이런 식으로 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얘기긴 한데 무슨 얘기냐, 등 쪽에서는요 우리 스쿼트 할 때 발을 바닥으로 밀어주듯이 등을 계속 벤치를 밀어주는 상태로 이쪽 방향으로는 몸을 밀고 이쪽 방향으로는 프레스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미는 힘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미는 것만 급급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나 몸에 둥글게 말리는 힘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게끔 계속 체스트 아웃, 가슴을 핀 상태를 유지해 주라 이 부분. 그리고 견봉의 안정적인 위치 고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깨의 높이. 이게 너무 눌린 상태면은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들리지만 않게끔 자연스럽게 눌린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서 손목 팔꿈치의 운동 방향 정확히 설정했으면 그대로 가슴 피고 밀어내게 되면은 가슴의 활용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가 팔 힘을 뺀다, 그래서 가슴 힘만 준다, 약간 이런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근신경계에 주는 신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가슴을 뽑아내고 어깨를 누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프레스를 약간 TV라고 하면 약간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리시면은 가슴의 활용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초급자분들이 가슴 근육을 많이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많이 하세요. 맞아. 내지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 장비를 찾아서 그게 벤치프레스가 아니라 설령 머신 체스트 프레스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많이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운동을 많이 했으므로 근육이 신경계가 발달되고 근력도 발달돼서 나중에는 좀 더 가슴 근육의 활용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네. 중급자분들이 가슴 근육의 활용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저는 정확한 자세를 우선 첫 번째는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급자 또는 상급자, 이제 상급자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가슴에 자극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벤치프레스로서 충분한 자극을 못 끌어냅니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꼭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수축과 신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한주 제가 한번 수축 신전을 좀 보여줄까요? 우리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벤치프레스 하시는 분들이 중량을 확 떨어뜨리는 거 한번 보여줄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를 마치 가슴에 튕기듯이 계속 5개만 해볼게요. 둘, 확 놓잖아. 놓고, 네, 그만. 이렇게 신전할 때 무게를 중량을 이제 신전이라는 것 자체가 근육이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근육이 늘어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텐션을 놓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쫙 받쳐주다가 확 나가요. 확 놓고. 네, 이런 구간이 없어야 돼. 자, 제가 누르면요 끝까지 무게를 저항하면서 내려갔다가 자 이제 위치 에너지 잡아. 그렇죠. 수축은 한 번에 수축 꾹, 그렇죠. 저항하고 수축, 그렇죠. 이렇게 신전과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는 신전과 그리고 폭발적인 파워를 이용한 수축이 마치 기계처럼 위치가 바뀔 때도 부드럽게 이 동작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죠? 내려와서 쉬거나 내지는 내려올 때 긴장을 놓친다든가. 또 한 가지 더 있죠? 자, 밀어내고
관절을 락을 걸고 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한 세트의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10개를 한다고 10개의 반복 횟수에 한 세트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하나 하고 쉬고 2개 하고 쉬고 이게 쉬는 시간이 무려 9번이나 들어가는 반복 횟수 10개짜리 벤치프레스 한 세트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세트 안에서는 휴식 시간이 없게끔, 무슨 얘기냐, 근육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신전을 하든 수축을 하든 근육의 긴장은 계속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중량이 안 걸렸으니까 제가 가볍게 제 체중만 얹어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시작. 저항, 수축, 꾹, 그쵸? 둘, 셋, 저항해주고 순식간에 밀어내고, 자, 넷, 다섯, 저항하고, 여섯, 일곱, 하나만 더 할게요. 꾹, 오케이. 그래서 일어날게요. 벤치프레스 시 중량을 받을 때, 신전할 때는 근육의 긴장을 유지한 채로 내려와 주고요. 여기에 있어서 가동 범위는 본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마치 우리 활 시위를 당길 때처럼 팽팽한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수축할 때는 강하게. 그렇죠. 네. 관성을 이용하지는 말되, 네. 근육의 순간적인 수축을 이용해서 무게를 계속 얹어준 상태로 지속적으로 부드럽고 강하게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꾹. 다시 정리. 초급자분들은 많이 해라. 많이 연습. 당장 할 수 있는 운동 장비를 이용해서. 네. 네. 중급자분들은 좀 더 정확한 자세를 만들어라. 네. 그리고 중급자와 상급자분들이 여기서 좀 더 포인트를 찾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자세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히려 수축과 신전에 집중을 한 운동을 해봐라.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원하는 근육의 자극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가슴 운동 저 상부 자극을 위해서 인클라인을 하고 하부 자극을 위해서 디클라인을 하거나 딥스를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근육의 매스가 어느 정도 정말 충분해서 이 가슴에 매스를 가지고 빈 곳이 있다는 걸 깨달고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만큼 이게 조각을 할 만한 덩어리, 그렇죠. 매스. 덩어리가 네. 커야지 돼요. 근데 현재 근육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 하시면은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각도 조절 없이 플랫한 상태에서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가슴의 매스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내가 가슴이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먼저 발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초보자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슴 근육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쯤 되면 다 얘네들끼리 만나. 그러니까 처음에 근육이 발달되면은 요 부분이 더 먼저 금방 발달이 된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탁 하고 이제 두께감이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정말 근육의 매스가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1년을 운동했는데 3년을 운동하시고, 네, 3년 운동했는데 잘 안 돼요. 4년, 5년 운동하셔도 어려운 게 벤치프레스다. 네,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요, 분명한 거는 한 달, 두 달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중량에서도, 그리고 근신경계의 발달에서도 나아질 테니까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네, 좀 벤치프레스는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스가 커지게 되면은 커진 매스로 인해 좀 더 벤치프레스와 가슴 운동이 수월해지고, 그때 이제 안쪽도 이제 부풀어 오르는 차는 가슴을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요. 바깥쪽만 지금 나 근육이 있다. 예, 안쪽이 안 차는 것 같아서 안쪽 운동을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네, 우선은 전체적인 매스가 커지면 안쪽까지 찰 테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하부는 강한 것 같은데 상부가 약한 것 같다. 전체적인 매스가 커지면은 상부도 좀 차 보일 테니까요.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매스가 많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빈 곳이 좀 많다라고 하셨을 때는 상부 자극과 하부 자극, 안쪽과 바깥쪽을 나눠서 운동하는 습관을 좀 그때 가서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 메인 프레스와 메인 케이블 크로스오버, 메인 플랫, 플라이, 네. 뭐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벤치프레스를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저도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왜냐면 가슴 운동 저희가 이렇게 가슴이 되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원체 좀 앞뒤가 이렇게 얇은 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운동도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 예. 분명한 거는 얼마나 안정적인 고정법과 그리고 이제 좀 더 수축 신전을 잘한다고 하면은 가슴 근육의 활용이 높아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 근육이 커지면 우리 허벅지 근육 힘주는 거 쉬운데 가슴 근육 힘주는 거 어렵잖아요. 가슴 근육이 만약에 하체만큼 커진다고 하면은 뭐 비약적이긴 하지만 네. 가슴을 원하는 부위에 힘을 딱딱딱 주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네. 매스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는 오히려 가슴 운동을 더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처음 운동할 때랑 현재 이제 국량이 많아지고 나서 운동을 할 때 가장 차이를 많이 느끼는 운동 중에 하나가 전 가슴 운동이거든요.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육이 너무 적을 때는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운동이었는데 느낌도 안 오고 네. 그냥 온몸으로 믿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그쵸. 예. 네. 이게 무슨 운동인지. 네. 근데 근신경이 발달하고 근육 네. 사이즈가 커지고 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적당히 자세를 깨도 와요. 자극이 잘 가는 운동이 벤치프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내가 너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은 여기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짧았을지 모릅니다. 네, 우선은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입을 다물고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네. 라는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좀 상당히 좀 진지하게 갔는데 네. 좀 재밌게 하고 싶었었는데 왜냐면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네. 아마 상하편은 아닐 것 같은데 지루해도 음. 내가 벤치프레스에 평상시 관심이 많았다. 이거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다른 데서 보면 그냥 우선 자세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네. 좀 오히려 저희는 자세는 별로 안 보여드렸죠. 근육에 생긴 네. 모양이나. 그래서 원리랑 그쵸. 그리고 이 가슴 운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팁들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자세에 대한 뭐 영상도 찾아보시고 해서 좀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그로 인해서 벤치프레스 마스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까지 오랜만에 돌아온 저는 바디메이커의 ABS 온라인 트레이너 홍주원 한주였습니다. 자,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